그럼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벨만 Expectation Equation, Optimal Policy, 벨만 Optimality Equation, 그리고 Dynamic Programming 중 Value Iteration Metho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State Value Function과 Action Value Func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te Value Function입니다. State Value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v_pi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는 현재 스테이트인 s가 얼마나 좋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보면 현재 스테이트인 s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에피소드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 에피소드들의 리턴 값의 expected value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트 s로부터 시작돼서 만약에 우리가 액션 A1과 A2를 취할 수 있고,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S 프라임의 1번, S 프라임의 2번, S 프라임의 3번, S 프라임의 4번, 이런 식으로 쭉 에피소드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의 이 스테이트에서의 v_pi s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파이라는 폴리시를 쭉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의 리턴, 그러니까 이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이 된다면, 이 에피소드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이 에피소드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리턴, 에피소드 일어날 확률 곱하기 리턴, 확률 곱하기 리턴을 모두 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메이션이 바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액션 밸류 펑션도 다음과 같이 q_pi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스테이트인 s에서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 액션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가 조건에 추가가 됐죠. 그때에 얻을 수 있는 리턴의 expected valu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다시 보면은 아까 v_pi s는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고려했었잖아요. 근데 q_pi의 s의 a1을 우리가 구한다 치면은, 얘는 s에서 a1을 이라는 액션을 선택하고 나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의 expected retur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state value function인 v_pi와 action value function인 q_pi 사이에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 식을 제가 유도해 볼 건데요. 이 v_pi s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스테이트 s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고려한 거고, 이 q_pi라는 거는 이 스테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액션을 선택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고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액션이 선택될 확률은 이 폴리시 파이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파이 a 바 s라는 거는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이 선택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a1이고 얘가 a2라면 s에서 a가 선택될 확률은 파이 a1 바 s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a2가 선택될 확률은 파이 a2 바 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_pi와 q_pi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고려한 expected return에 이 파이, 그러니까 이 액션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고 이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취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스테이트 S에서의 expected retur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봤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릴레이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으로부터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고려해서 expected return을 구한 게 Q파이였잖아요. 근데 이 액션을 취하고 나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다음 스테이트를 고려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로부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고려한 expected return은 V파이의 S'이라고 저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이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 다음 스테이트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은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이 확률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파이와 V파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RSA는 뭐죠? 스테이트 S로부터 S에서 A라는 액션을 선택할 때 얻어지는 리워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항을 보면은 디스카운트 팩터에다가 모든 S 프라임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에다가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V 파이를 모두 곱해주고 있죠. 이 V 파이의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모두 곱한 것에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액션인 S 프라임에 대한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넥스트 스테이트부터 벌어질 수 있는 모든 expected return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S에서 A를 선택했을 때에 얻어지는 expected return에는 당장 이것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S에서 A라는 액션을 선택하면서 얻은 이 return, 아니 이땐 return이 아니고 reward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메이션 더한 게 스테이트 S에서 A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expected retur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구한 그 두 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제가 그대로 적은 거고, 여기서부터 두 개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제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일로 오는 거를 볼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에 Q 파이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저희가 이 첫 번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식의 앞부분은 그대로 온 걸 볼 수 있고, 이 뒷부분이 이 식으로 대체가 되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박스를 친 이 부분에 밸류 펑션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릴레이션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앞부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하나 바뀐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S가 아니고 S 자리에 S 프라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넥스트 스테이트를.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넣어주되 S 자리에 S 프라임을 넣어서 식을 적어준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A 액션 또한 여기 앞에서 이미 A라는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서메이션에 A 프라임을 넣어준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나머지 A 자리에도 A 대신에 A 프라임을 넣어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유도한 두 가지 식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되고, 원래는 더 엄밀한 방법으로 이 두 관계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벨만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마코프 디시전 프로퍼티가 성립을 해야지만 그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꼭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꼭 익스펙테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벨만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는 꼭 마코프 디시전 프로퍼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저희가 다음과 같이 v 스타 s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베스트 폴리시인 파이 스타를 적용했을 때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베스트 폴리시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트 s부터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1, A2. 그러면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넥스트 스테이트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들의 리턴의 expected value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state value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policy 파이를 따라갈 때의. 근데 이 policy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이 state value 펑션 값도 바뀌게 되겠죠. 왜냐면은 policy가 바뀐다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액션을 선택할 확률이 바뀐다는 거니까, 그것이 당연히 각각의 에피소드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은 이 policy 파이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state value 펑션도 따라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파이에 대해서 v 이 state value 펑션 값을 다 구해봤을 때 이 값을 가장 크게 하는 policy를 적용할 때의 그 state value 펑션이 optimal state value 펑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건데, 그때의 이 policy를 optimal polic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state value 펑션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은 v 파이 s 앞에 이 값을 maximize 하는 policy인 파이를 적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max 파이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optimal 액션 밸류 펑션의 경우도 이렇게 q 스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베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q 스타 값을 가장 맥시마이즈 하는 폴리시를 적용했을 때의 그 액션 밸류 펑션이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이 스타라고 표기한다고 했었죠. 먼저 어떤 폴리시가 좋은 폴리시고 어떤 폴리시가 좋지 않은 폴리시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리시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파이 프라임이 파이보다 더 좋은 폴리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폴리시 파이 프라임을 적용했을 때의
state value 펑션 값이 policy 파이를 적용했을 때의 state value 펑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파이 프라임이 더 좋은 policy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optimal policy는 뭐냐면은 모든 policy 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policy 파이에 대해서 파이 스타가 다른 어떤 policy보다 더 좋은 policy면은 그 policy가 optimal polic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ptimal policy maximizes the expected return from any given state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떤 스테이트가 어떤 폴리시가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건데, 이 옵티멀 폴리시가 모든 파이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는 모든 파이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니까 maximizes the expected return이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어스움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이 만족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스타가 항상 존재한다는 점, 두 번째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다가 옵티멀 폴리시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은 어떠한 액션 밸류 펑션에 옵티멀 폴리시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옵티멀 폴리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 폴리시는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인 Q 스타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 액션을 고르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기하면은 다음과 같이 될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은 폴리시는 당연히 스테이트인 S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인풋은 S가 되고 아웃풋은 어떠한 액션이 되겠죠. 폴리시니까, 폴리시 펑션이니까. 이것이 그래서 액션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를 보면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Q 밸류 값을 봤을 때 그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률 기호를 써서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이 Q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일 때는 이 확률이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률이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옵티멀 폴리시가 스토캐스틱이 아니고 디터미니스틱이라는 점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두 가지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식에 폴리시 자리인 파이에다가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스타를 넣게 돼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관한 두 가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관계식 또한 저희가 이따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 슬라이드에서 옵티멀 폴리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봤었고, 이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두 가지 관계식을 봤었죠. 이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스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인 Q 스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거는 이 세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V 스타가 Q 스타보다 더 구하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V 스타는 얼규먼트가
스테이트 하나인데 Q스타는 스테이트하고 액션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Q 값을 구해야 된다면 얘는 그냥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V 값을 구하면 돼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더 구하기 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라면은 이 말은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기 더 쉬운 V 스타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V 스타로부터 Q 스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값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보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라면은 우리는 이 값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V 스타 구하기 쉬운 V 스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두 번째 관계식으로부터 Q 스타를 구하고 그 다음에 Q 스타로부터 이 옵티멀 펄리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 문제가 모델 프리라면은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모르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릴레이션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V 스타로부터 Q 스타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Q 스타를 직접 구한 다음에 옵티멀 펄리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설명한 방식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되고, 이 두 번째로 설명한 방식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또한 우리가 앞서서 구했던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두 가지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 첫 번째 릴레이션십에 Q 스타 자리에 두 번째 식을 넣음으로써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스타 자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냥 이 식이 그대로 넣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퀘이션은 두 번째 이 관계식에서 V 스타 자리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데요. 이 식에서 V 스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대체가 되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가 아닌 S 프라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에서 S 자리에 S 프라임을 넣어서 여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이미 A 노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A 대신에 A 프라임으로 써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웠던 네 가지 벨만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벨만 이퀘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경우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의 경우로 이렇게 나뉘게 돼서 총 4가지의 벨만 이퀘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벨만 이퀘이션이 어떤 장점을 가지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은 첫 번째는 스테이트이 정해졌을 때, 두 번째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정해졌을 때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리턴들의 expected value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모두 따라가 보면서 리턴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취하는 형식으로 이 두 값들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모든 에피소드들을
따라갈 필요 없이 rt 플러스 1과 st 플러스 1만 있으면은 이 expected retur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벨만 이퀘이션이 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또 이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reinforcement learning 이 두 가지는 sequential decision problem을 풀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sequential decision problem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 여러 액션 중 하나의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문제를 sequential decis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reinforcement learning을 비교해 보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드 프로블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베이스드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져 있다는 말이 되겠죠. 반대로 reinforcement learning은 모델 프리인 문제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 문제의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각각의 이터레이션을 할 때 풀 백업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샘플 백업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은 풀 백업이라는 거는 이터레이션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다 고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샘플 백업이라는 거는 이터레이션을 할 때 이 한 가지 샘플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드의 마코프 디시전 프로퍼티를 따르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 이때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프라임을 찾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밸류 이터레이션과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밸류 이터레이션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 V 스타를 구한 다음에 그 V 스타로부터 Q 스타를 구하고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경우는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폴리시 파이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폴리시 파이로부터 파이 프라임으로의 폴리시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개선된 폴리시 파이 프라임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폴리시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여기 첫 문장으로 적어놨고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의 자세한 스텝 바이 스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을 0으로 초기화해주고 여기서 초기화는 꼭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사용해서 VK로부터 VK 플러스 1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 V 값이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수렴한 V를 우리가 V 스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 이 v 스타로부터 파이 스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점화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바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리월드 부분을 보면은 이 라지 R의 경우가 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리월드에 대해서 그 리월드 값 곱하기 그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포함한 항 또한 디스카운트 팩터하고 이 서메이션 기호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여기 식에도 점화식에도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어떻게 활용한 거냐면은 이 식의 좌변과 우변에 모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잖아요.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거를 VK로 잡고 좌변에 있는 거를 VK 플러스 1로 잡아서 이것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적용을 해주면은 언젠가는 이 V 값이 V 스타 값으로 수렴할 거라는 것을 수렴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화식이 왜 이렇게 이 점화식을 통해서 V 스타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거고, 스텝 3는 원 스텝 룩 어헤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텝 3 식을 보면은 스텝 2 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스텝 2와 완전 똑같잖아요. 근데 앞에 얼그 기호를 붙여줌으로써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식을 가장 크게 만들도록 하는 액션을 선택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V 스타를 구한 다음에 Q 스타를 구하고 파이 스타를 구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밸류 이터레이션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계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은 나중에 예시를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이 V가 스텝 2에서 V가 V 프라임으로 프라임이 아니죠. V 스타로 수렴하는 속도보다 펄리시 파이가 옵티멀 펄리시인 파이 스타로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수렴을 했는데도 얘를 계속 계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뒷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인데 매 이터레이션마다 스테이트 개수의 제곱하고 액션의 개수에 비례해서 연산 속도가 연산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연산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특히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펄리시 이터레이션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계산량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 펄리시 이터레이션과의 비교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자동차 예시를 통해서 밸류 이터레이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모델 베이스드의 문제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쿨, 웜, 그리고 오버히티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저희가 오버히티드는 터미널 스테이트로 저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오버히티드라는 스테이트에 오게 되면은 그대로 게임이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한 경우에는 플러스 1, fast의 경우 플러스 2 라는 리월드가 얻어지고 에이전트가 오버히티드로 가게 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의 리월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산 복잡도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는 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의 세 가지 스텝을 제가 여기 위에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고, 이 스텝을 할 때 저희가 K는 0부터 시작해서 V0, V1, V2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해 갈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가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으로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V0의 값을 0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0에 대해서 모두 다 0으로 적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2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것은 세 가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V1을 구하는 거죠. 그럼 먼저 제가 S가 쿨일 때의 V1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면은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부분을 각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 중 가장 큰 것을 골라주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은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액션이 슬로우일 때하고 액션이 패스트일 때에 대해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식을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100%의 확률로 다시 쿨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뒷부분은 그때 리월드는 플러스 1이라는 리월드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R은 1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지금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가 쿨일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V0의 S 프라임은 쿨일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값이 뭐죠? 전 경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V0에서 S가 쿨일 때는 V0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는 1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1이 되죠. 다음으로 fast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fast라는 액션을 취하면은 올 수 있는 다음 스테이트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쿨에 있을 수도 있고 웜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쿨로 가는 것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st라는 액션 취해서 쿨로 가는 확률이 몇이죠? 0.5죠. 그래서 0.5 곱하기 그때 얻어지는 리월드는 2점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V0의 쿨이죠. V0 쿨은 0 더하기 fast라는 액션 취해서 워름으로 가는 확률은 0.5죠. 곱하기 fast라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리월드는 2점이 되고,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이 경우는 넥스트 스테이지 워밍 경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V0의 워름은 0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몇이 나오죠?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1하고 2 중에 뭐가 더 크냐면은 2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라고 이 표를 채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저는 지금 fast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경우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fast is chosen이라고 살짝 필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1에 대해서 현재 스테이트가 월밀 경우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월매에서 시작해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슬로우하고 패스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해줘야겠죠. 먼저 슬로우라는 액션 취했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올 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웜하고 콜드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웜의 경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해서 다시 웜으로 올 확률은 0.5 곱하기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리월드는 플러스 1이고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지금 V1의 넥스트 스테이시 웜인 경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K가 지금 0일 때죠. 그래서 V0에 S는 웜일 때니까 0입니다. 0 더하기 이번에는 웜에서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해서 쿨로 갈 경우를 보는 거죠. 일단 그 경우에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0.5 곱하기 리월드는 1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사실 V0에 대한 모든 값이 0이라서 이 뒤에 오는 그러니까 V0는 0이니까 사실 무슨 넥스트 스테이트가 뭐든 간에 그냥 0을 적어주면 되긴 합니다. V1의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면은 0.5 더하기 0.5니까 1이죠. 그리고 fast라는 액션을 취했을 경우도 보면은 일단은 확률이 1이네요. 곱하기 리월드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어차피 0이니까 생각 안 하고 0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0 중에 더 큰 값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V1에 S가 웜일 때는 1이다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슬로우일 때를 골랐죠. 그래서 slow is chosen 이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한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모두 0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V1에 대한 각 스테이트에 대한 V1 값을 구해봤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V2에 대해서도 스테이트가 쿨일 때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V0에서 V1을 구할 때는 V0가 다 0이었어 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V1에서 V2로 갈 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트는 쿨일 때, 이때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이터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슬로우라는 액션과 패스트라는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슬로우라는 액션 취한 경우는 무조건 다시 쿨로 오죠. 넥스트 스테이트는 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1이고 그때 얻어지는 리월드 1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K가 1인 경우 보고 있으니까 V1의 넥스트 스테이지 쿨인 경우죠. 이 경우는 이 값이 뭐죠?
2네요. 그래서 여기 2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1로 두고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죠? 3이 되네요. 자, 이제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fast라는 액션 선택한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넥스트 스테이트로 쿨이 될 수도 있고 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넥스트 스테이트이 쿨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은 0.5 곱하기 fast라는 액션 취했으니까 리월드는 2점,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K는 1이니까 V1에 넥스트 스테이지 쿨인 경우 몇이죠? 2점, 2가 되는 경우, 그리고 더하기 쿨에서 패스트 선택해서 웜이 될 확률 역시 0.5죠. 곱하기 패스트라는 액션 선택했으니까 리월드는 무조건 플러스 2에다가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자 이번에는 V1에 넥스트 스테이트가 웜인 경우 보고 있는 거죠. 이 경우 계산하며 테이블 보면은 몇이죠? 1이네요. 1. 그리고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4에다가 절반하면 2니까 2 더하기 여기는 3에 절반하면 1.5니까 3.5네요. 자, 그러면은 3하고 3.5 중에 더 큰 값은 뭐죠? 3.5죠. 그래서 여기가 3.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V2의 현재 스테이트가 웜인 경우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2.5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V3, V4 점점점 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한 값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계속 0이 되겠죠. 단지 이 예시의 경우는 저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1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수렴을 하지 않긴 합니다. 근데 잘 짜여진 문제의 경우는 V 스타가 어느 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 3 원 스텝 룩 어헤드 과정을 통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뭐냐면은, 일단은 3.5 저희 3.5 값 구할 때 fast였잖아요. 그래서 fast is chosen. 그리고 제가 사실 먼저 해봤는데 이 2.5라는 값이 나올 때는 slow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값을 고름으로써 이 2.5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과정을 한 게 원 스텝 룩 어헤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아마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 값이 구해졌는지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옵티멀 폴리시가 이 V 스타보다 훨씬 더 먼저 수렴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밸류 이터레이션이 이피션트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밸류 이터레이션 메소드의 수도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스텝 1, 이 부분이 스텝 2, 그리고 이 부분이 스텝 3가 되는데요. 스텝 1에서는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VS를 꼭 0으로, 저희가 이전 예제에서는 0으로 초기화하긴 했지만 뭐 그냥 임의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 거고, 다만 그 스테이트가 터미널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0으로 저희가 초기화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스텝 2에서 VK하고 VK 플러스 1을 비교해서 그것이 수렴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입실론을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스텝 1이 되겠고, 스텝 2로는 먼저
이전 루프에서 쓰였을 라지 델타에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할 건데, 먼저 이전 단계에서 수행했던 vk 플러스 1이 여기서는 vk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스몰 v에 넣어주고, 그게 여기 사용되겠죠. 이 점화식을 통해서 vk 플러스 1 구해주고, vk 플러스 1과 vk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그것이 수렴할 때까지 이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스텝 2를 통해서 저희가 v 스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v 스타에 대한 파이 스타를 구해줌으로써 옵티멀 폴리시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봤던 그리드 월드에 대해서 또 이 밸류 이터레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월드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에 밸류 이터레이션 메소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파라미터로는 노이즈로는 0.2,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로는 0.9, 그리고 C로는 0을 사용해서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진행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가 VS가 되는 거고, 이 경우가 Q의 S,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적은 게 VS인데,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내가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expected return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 화살표들이 바로 one step look ahead 과정을 통한 optimal policy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따라가 보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피하려고 하고 플러스 1로 가려는 그 움직임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Q 밸류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을 이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이 Q 밸류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non MDP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given이고, 따라서 V 스타를 저희가 구하면 Q 스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밸류 이터레이션을 이 V 스타에 대해서 진행한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Q 스타를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V 스타가 이 Q 스타 값들 중 이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그 값이잖아요.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면은 네 가지 액션에 대해서 이 Q 스타의 값을 계산했을 때 이 Q 스타의 값을 가장 크게 하는 액션은 위로 가는 액션이고, 그때의 Q 스타의 값은 0.49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V의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값은 0.4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릴레이션을 이 실제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Q 밸류들은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볼 수 있는 Q 테이블로도 저희가 자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세로의 스테이트를 적어놓고 가로에 액션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스테이트 1이라고 저희가 한다면 이 스테이트 1에 대해서 위로 가는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Q 밸류는 0.49가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0.49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 테이블도 저희가 나중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또 한 번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이 Q 테이블이 뭔지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마쳐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폴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들어가서 그중 첫 번째 방법인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